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싱크패드 26. 싱크패드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레노버의 비즈니스 노트북 라인업이에요. 생긴 건 이게 맨날 똑같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걸 굳이 이렇게 누가 좋아할까 싶은데 이게 골수 팬들이 또 그렇게 많거든요. 사실 IBM에서 레노버 넘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싱패 망했다, LG가 먹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레노버가 더 난리가 났죠. 뭐랄까, 그 싱패는 싱패 나름대로의 그 아이덴티티를 살린 제품들을 갖다 계속적으로 뽑아내면서 전체적으로 레노버 노트북들의 퀄을 높여준 느낌? 자, 구성품은 접지 케이블이랑 USB-C 타입 포트로 만들어진 65W 어댑터, 서류 봉투 안에 설명서랑 보증서 같은 것들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게 그냥 비닐봉지에 쌓여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패키징도 조금 신경 쓴 느낌이에요. 첫인상 자체는 나쁘지 않게 잘 뽑아놨습니다. 자, 재질은 보니까 상판은 알루미늄, 키보드 덱은 도장된 플라스틱, 하판은 그냥 사출 상태 그대로의 플라스틱. 그러니까 안 보이는 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좀 원가가 절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나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 요거 전, 그러니까 이 15 시절에는 진짜 싼티가 말도 못했어, 정말로. 얘가 E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싱크패드 중에서는 가장 하급 라인, 애플로 따지면 아이폰 SE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랄까, 싱크패드 맛 아이디어 패드? 그런 정도로 좀 싸게 푸는 애라서 소재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키보드 레이아웃은 풀사이즈, 넘버패드 사이즈가 살짝 좀 작은 거, 방향키가 조금 오밀조밀하긴 하네요. 이거 백라이트 들어갔네? 색상은 단일이긴 한데 두 단계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FN이랑 컨트롤 키가 바뀌어져 있어요. 사실 싱패는 이게 근본이긴 한데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벤티지로 들어가시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시그니처 빨콩 예쁘게 들어가 있고 움직임 나쁘지 않고요. 뭐 나쁘지 않아요. 키스트로크가 길진 않은데 구분감은 확실한 편. 아이디어 패드 슬림 시리즈 대비해서는 확실히 쫀쫀한 느낌이 조금 더 들고요. 이 코파일럿 키, 이게 조금 거슬립니다. 요새는 AI 기능이 사실상 막 되게 대세니까 그걸 뽐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전용 키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한자 키를 잘 안 쓰니까 한자랑 펑션으로 묶어서 하나로 두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트랙패드, 빨콩 클릭부가 있어서 그렇지 사이즈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 기준으로 딱 센터 맞아서 괜찮네요. 살짝 좀 낭창낭창 거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슬림 시리즈 대비해서는 훨씬 더 짱짱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오디오 바이 하만이라고 써있는 걸로 봐서는 하만에서 튠을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튠을 잘한 거 대비해서 살짝 그 하드웨어 품질이 좀 떨어지는 느낌? 전형적인 중저가형에 들어가 있는 사운드 퀄리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보실 거는 디스플레이인데 요거는 제가 바로 측정을 해서 다시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젠1은 FHD 플러스였거든요. QHD 플러스로 변경이 됐고요. 플러스, 이게 되게 웃긴 게, 아니 여기 여러분들 스펙업을 하려면 보통 이제 P3급으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OLED를 넣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가 좋다, 이렇게 이목질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싱크패드를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지독한 컨셉충이거든요. 싱크패드 이꼴 비즈니스북, 이 라인은 가성비잖아요. 딱 이 목적에만 부합하게 업무용으로 쓸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허들을 넘겨놨어요. 추가적으로 25대는 이게 진짜 베젤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진짜 많이 줄어가지고 화면비 괜찮아졌고, 상단에는 카메라 있어가지고 영노치 모양, 화질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걸로 그 방송 같은 거 하실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젠1 때랑 마찬가지로 그냥 저렴하게 구성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자, 포트는 우측의 비즈니스답게 이더넷, 켄싱턴 락, USB 3.2 젠1 A 포트 하나, 좌측에는 DP 출력 지원하는 USB-C 포트 2개랑 외부 충전 지원하는 3.2 젠2 A 포트, HDMI 2.1 포트 하나, 3.5mm 오디오 콤보 잭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 젠1에서는 헬로우고 뭐고 지문이고 다 없었거든요. 윈도우 헬로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문 인식도 들어가 있어요. 인식률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본 것 같죠? 잠깐 컴퓨터 끄고요. 합판 한번 열어볼게요. 오, 메모리 슬롯 2개. 이게 원래 작년에는 8GB 온보드에 슬롯 하나였거든요. 근데 슬롯이 지금 2개입니다.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뭐야?
라마스? 이거 어디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하이닉스 다이를 쓰는 것 같아요. 요건 제가 제조사를 맞춰줄 수는 없을 것 같고 5616GB 하나 더 꽂아가지고 듀얼 채널을 맞춰줄게요. 근데 이게 쿨러가 하나 가지고 될까? 히트 파이프 두께는 조금 되고 쿨러 스펙도 나쁘지 않긴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CPU가 U라인이 아니고 H라인이거든요. 과연 쿨링이 해결이 될까? 조금 의심이 되는 느낌이고 SSD는 또 둘둘 사이에요. PM9C1A D램리스 512GB에 다행히도 이쪽에 업글을 위한 2280 사이즈 자리가 있습니다. 랜은 리얼텍 8852C 안테나 탈락 방지 가드 안 들어가 있고 다행히 안테나는 모니터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포트들은 강화 처리는 안 되어 있는 상태. 힌지는 아이디어 패드랑 유사한 느낌인데 면적 넓게 안쪽으로 꽤 들어와 있는 게 내구성 자체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라는 느낌은 확실히 좀 들긴 해요. 이렇게 지금 좀 휑하고 선들도 좀 자유분방하게 날아다니잖아요. 좀 구리긴 한데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우리가 이 시리즈에 기대할 만한 딱 그런 정도?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 이제 남은 거는 성능 테스트인데요. 혹시 이게 또 사용상 경험하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 정도라도 좀 사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성능까지 싹 한번 돌려서 다시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돌아왔어요. 제가 얘를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게 써보니까요. T나 P, X에 비해서는 좀 싼 티가 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사용 경험 자체는 별반 다르진 않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얘가 뭐 T나 P 이런 애들이랑 비교할 정도로 막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사운드, 뭐 키보드 전체적으로 살짝 좀 구리긴 합니다. 다만 이 외관에서 느꼈었던 그 X, P, T 대비의 허접함 그걸 생각을 했을 때는 얘가 물론 이가 붙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싱크패드는 싱크패드구나. 그 특유의 땅땅한 느낌 있잖아요. 뭔가 좀 내구성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좀 카테고리가 다른 느낌은 분명히 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봤을 때 이거 쿨러 달랑 하나 달려가지고 이걸로 무슨 쿨링을 하겠다는 거냐. CPU가 7735HS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어차피 HS 성능을 갖다가 다 뽑으려고 만든 게 아니더만요. 보시면은 지금 전력 넣는 게 그냥 UCPU 들어갈 때랑 똑같아요. 퍼포먼스 모드 기준으로 유지 전력을 25W에서 칼같이 끊어버립니다. 균형은 15W, 저전력은 8W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정숙한 편이에요. 밸런스 모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땐 외부 소음이 오히려 더 클 거예요. 거슬린다 이렇게 느낄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퍼포먼스 모드도 보통 겜트브 기준의 밸런스 모드 그거랑 거의 유사한 소음이 측정이 됩니다. 플러스 키보드 덱에서는 최대 온도가 찍혀도 그냥 살짝 따뜻하다 정도의 수준? 이게 불편하다, 뜨겁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단 온도와 소음이 이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반대급부를 갖다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다른 7735 HS가 들어간 애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시네벤츠 같은 CPU 퍼포먼스뿐만 아니라요. 게임 등 GPU 퍼포먼스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어쨌든 조금 하향이 되긴 해요. 때문에 7735 HS가 여러분들 라데온 680M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장 축에서는 좀 날아다니는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애인데 그 느낌이 그대로 100%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쉽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그 지독한 그 컨셉 그걸 대입하면은 진짜 기깔나게 일관성이 있거든요. 자, 비즈니스 노트북에서 여러분들 소음이랑 온도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성능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HS를 갖다가 넣은 이유가 저전력 CPU보다 조금 더 빠릿한 그 성능을 얻기 위한 그냥 꼼수일 뿐인 거지 여기서 막 성능을 갖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뽑아내고 여기서 게임하고 이런 컨셉 자체가 아닌 거지 애초부터. 때문에 나는 이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샀다 이렇게 머리에 박아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다만 이건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배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물론 뭐 레노버에서는 하급기잖아. 그리고 PD 충전 달아줬잖아.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비즈니스 노트북이면 어느 정도 배터리 타임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입문용 싱크패드 2 시리즈의 신작 26 젠2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오히려 굉장히 쓸만해 보여.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름 보세요. 삐까뻔쩍 하잖아요. 해상도 막 3K에 CPU는 HSG 가격은 100만 원이 넘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도대체 일을 얼마나 좋게 만든 걸까? 근데 이게 자신감이 아니라 근자감이었어요. 이거의 전작인 젠1이 생각보다 좀 많이 팔린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는 40만 원이라서 그랬던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38만 원. 근데
이게 100만원 소재 메탈 젠1 때랑 마찬가지로 상판대기만 메탈이고요. 비즈니스를 위한 프리미엄 성능, UCPU보다 아주 살짝 쳐올린 정도의 꼼수, AI는 뭐 코파일럿 키 하나 넣어놨고요. 어휴, TUV 인증 들어가 있잖아요. 눈만 편해. 색은 안 정확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다 알겠어요. 제품을 뜯어보면은 얘가 어떤 걸 의도를 했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목적, 정당성, 수준 전부 다 이해가요. 근데 그게 순수하게 그 목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뭐가 선행돼야 된다? 그래, 가격이 선행돼야 된다. 근데 가격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나가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가격에 살 물건은 아니에요. 한 맥스 70만 원 언더? 그런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는 젠1 마냥 조금 가격이 조정이 돼야지 그때 들어갈 만한 물건인 거예요. 그냥 무작정 달려들 그런 제품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E15나 L15 때는 진짜 이거를 싱크패드라고?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싱크패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뭐 반발감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 뉴비가 유입이 된다는 거에 의의를 가져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아니면 뉴비를 어떻게 받아, 그 비싼 거를.